안녕하세요. 명리대학교 우석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뭘 살펴봤냐면은, 일변수의 분포를 이제 파악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일변수.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저희는 이제 그 Y변수라고 하는데, Y변수의 그 분포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거를 카운트를 봤다가, density를 봤다가, 여하튼 그 분포의 그 모양, 특히 이제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꼬리 긴 분포, 로그노마 분포라고 했고, 로그를 취하고 나면은, 그러면 정규분포가 된 그런 분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경제학에서, 특히 이제 경제 데이터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관심은, 1변수에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 변수에, 서로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요. 이거를 이제 두 개 이상 변수의 상관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상관관계.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correlation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어떤 변수가 커질 때 다른 변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변수가 커질 때 작아지는 관계가 있다거나, 하여간 이런 관계가 있는 거를 살펴보는 데 있고, 궁극적으로는 특히 사이언스로서의 경제학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과관계 규명에 있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x라고 하는 변수를 바꿨을 때,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바꿨을 때, 우리가 저는 이거를 특별하게 manipul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x를 바꿨을 때 y가 그것 때문에 바뀌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causal relations, x와 y의 causal relations, 인과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경제학도 이제 사이언스니까, 궁극적으로는 인과관계 존재 규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순한 correlation과 이 causal relations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이제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선 선상에 있는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causal relations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지만은 그 causal relations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회과학적인 이 상황에서 관측 데이터, 실험하지 않는 관측 데이터를 이용한 상황에서는 그게 쉬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테크닉들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출발점은 뭐냐면은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관관계가 하고 인과관계하고 1대1 관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존재하거나, 반드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대체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은 인과관계가 보통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관관계를 먼저 규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도 그런 관계가 살아남아 있다. 그러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 변수 사이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데이터를 받으면은 이제 관심 변수를 플라팅을 많이 해보고, 히스토그램 많이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관계가 이제 존재해야 되는 x 변수죠. 앞에 걸 y 변수로 부른다고 치면은 x 변수, y 변수 간의 그 상호관계를 많이 플로팅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 상호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플로팅, 특히 이제 스캐터그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조금 더 보면은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가격하고 연비의 상호관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게 특별하게 관심이 있어서기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오토 데이터가 이제 프라이스하고 이제 MPG, miles per gallon 연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요거를 보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저는 뭘 할 거냐면 이제 그 GG 플러스를 이용해서 스캐터그램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RStudi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RStudio 이동하면은 이제 우리 오토 데이터를 그냥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 가격 하고 그 다음에 연비 안에 상관관계 이렇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뭐 상권 개수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시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직관적이다. 그럼 시각적으로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3포도를 그리는 거예요. 3포도. 스캐터그램이라고 하는데 스캐터그램. 그래서 요거를 ggplot을 이용해서 ggplot2를 이용해서 살펴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 쓸 거냐면 이제 오토 데이터 쓸 거고요. 그래서 오토에서 출발해서 ggplot이고요. 그래서 asterix x는 mpg, y는 price 이렇게 할 거고요. 더하기고요. 그 다음에 geometrics는 포인트를 하시면 되죠. 포인트를 하면은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x축은 miles per gallon 연비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지금 price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보시면은 대체로 음의 관계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negative correlation이 있는 건데 그 얘기는 miles per gallon이 좋아졌을 때 그런 차들은 가격이 좀 싸다. 반면에 miles per gallon이 낮은 차 이런 차들은 비싸다. 물론 뭐 이거를 뭐 코잘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코잘로 해석할 건 아니고 이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비싼 차들이 차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연비가 낮고 그 다음에 싼 차들이 가볍기 때문에 연비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캐터그램을 그려놓고서 이 관계를 차분차분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한 작업이고 이런 그 사전적인 데이터에 대한 이런 탐색적인 분석 없이 어떤 모형으로 들어간다거나 모형을 추정한다거나 이러면은 상당히 그 의도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스캐터그램을 그려보는 건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이 그림 보시면은 저같이 이제 훈련된 사람이 이걸 보게 되면은 보통 이게 흐름이 지금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 뭐 이런 흐름이 하나 있지 않냐. 그래서 두 개의 다른 흐름. 그러니까 요거는 대체로 가격과 상관없이 miles per gallon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거고. 요거는 이제 가격하고 miles per gallon이 뭐 상관이 많은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두 개의 흐름이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쓸 수 있는 변수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요 foreign 값에 따라서 foreign 값에 따라서 혹시 이런 관계가 상관관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foreign 변수를 많이 썼는데 예컨대 테이블 foreign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foreign,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domestic하고 foreign이 있고 그게 52, 22 이렇게 이제 그 국산차하고 외국차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요거 사실은 데이터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의 자동차들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domestic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팔린 자동차를 말하는 거고,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foreign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으로 수입된, 그러니까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일본차, Japanese car거나 아니면 유럽차, European car, 예컨대 뭐 Mercedes다 아니면 뭐 BMW다 뭐 그런 차들인 거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한번 요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토를 이용해서 요 플롯하고요, SRX, MPG, Y는 price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컬러를, 색깔을 foreign 값에 따라서, 아이고 이게 지금 뭐가 된 거냐, 색깔을 foreign에 따라서, foreign 값에 따라서 다른 색깔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고, 아이고 빠졌네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원 포인트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틀렸네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foreign이라고 하는 거는 요 하늘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포를 하고 있고, domestic은 이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domestic하고 foreign 값에 따라서 약간 관계는 좀 다르게 보여요. 요거에서 조금 좀 다르게 한번 옵션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뭐 해볼까요? 요 foreign의 색깔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으니까 스케일 컬러죠. 스케일 컬러고 브루어 이렇게 하시고 팔레트, 팔레트를 뭘로 할까요? 우리 여기 한번 와서 알 컬러 브루어 디스플레이 브루어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엉켰어.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뭘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색깔이 두 개 다르게 나오는 게 dark 2 해볼까? dark 2 dark 2 그래서 이거를 dark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려보면은 이런 색깔이 나오네요. 이게 지금 글씨가 조금 이게 모양이 좀 작죠. 그래서 요거를 사이즈를 예컨대 2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좀 커졌죠. 조금 더 3 정도. 조금 낫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모양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데 예컨대 이거를 여기다가 shape foreign 이렇게 해서 foreign만 서로 다른 쉐입으로 갖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근데 여기가 이것이 범위하고 안 맞네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컬러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쉐입 에스테릭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동그라미 녹색은 지금 도메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세모로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foreign 값이고,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렇게 하고, 지금 요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요거 아래로 내려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팀의 레전드, 그 다음에 포지션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위치 포지션을 바른 요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foreign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그거는 이제 범례가 요 아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foreign 값에 따라서 위치하는 부분이 좀 우리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 요 foreign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필요 없을 수가 있죠. 요 그 범례 제목을 없애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복사해서 내리고요. 여기서 이제 팀에서 다 들어가는데 레전드 타이틀이죠. 레전드 타이틀이고 요거는 이제 펑션 하나 서치해야 되는데 element blank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실행해 보시면은 지금 여기 타이틀 지금 없어졌죠. 타이틀이 타이틀이 없어졌고 이렇게 한번 이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여기에 추세선이 이제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림만 보시면은 이게 사실 어떤 추세인지 금방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추세선을 얹어서 그리면은 시각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 그래프에다가 아이고 지금 내려가네요. 다시 내려가고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지금 추세선 얹을 거예요.
이렇게 얹고 여기다 한번 지오메트릭 스무드 수제선 스무드죠. 네, 스무드하고 요 에스텍스를 바로 그냥 다 받아가지고 하는 이렇게 아니고 우리 여기 메서드 리니어 모델 이제 이런 모양을 이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이런 모양. 그래서 길기를 보면은 요 녹색 도메스틱이 약간 이제 아래로 조금 가 있고요. 아래로 가 있고 포린은 조금 그거보다 길기가 조금 낮게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다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요 팀을 바꿀 수가 있어요. 플러스 하시고 팀하고 언더바 하시면은 이제 여기 그 다양한 이제 팀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미니멀을 했다. 미니멀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 여기 이제 쓸데없는 선들은 없애고 이제 간단한 선들이 나오고 예컨대 그 다음에 요거 말고 근데 클래식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이 팀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다. 예컨대 보이드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요것만 나오게 되는. 일단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전통적인 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는 것도 방법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요거를 따로따로 그리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은 asset 랩이죠. 랩하고 변수는 foreign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도메스틱하고 포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린 거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범례는 필요 없겠죠. 그럼 범례를 지워볼게요. 레전드 포지션이 아니고 요거는 버튼이 아니고 none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죠. 도메스틱 포린 나오고 기울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플라티 된 거 나오고 이렇게 그리는 것도 이제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는 것도 요거 말고 그 GG 마지널이라고 하는 이런 조금 우리가 그렸던 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어요. 요거 GG 마지널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GG 엑스트라라고 하는 걸 깔아야 돼요. 그래서 GG 엑스트라 요 패키지 깔아야 되는데 물론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require 그래서 GG 엑스트라 저는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install packages GG 엑스트라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미 깔려져 있으니까 엑스트라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 아까 그 타일리버스에서 GG 플러트 불렀고요. 그 다음에 GG 엑스트라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은 뭐 조금 신기한 그림 그릴 건데 다시 이렇게 한번 할까? 오토에 GG 플러트에 asterix에 x는 마지컬 갤런에 y는 price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지원 포인트 그리고 사이즈는 3 정도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범례 필요 없으니까 팀에 레전드 포지션 이렇게 하고 이건 none 해서
요 그림을 이제 그릴 건데, 요 그림이죠. 예. 요 그림인데, 지금도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요 마이스 per 갤런하고 프라이스의 히스토그램을 이쪽에다 그려서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F1이라고 제가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F1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펑션 불러드릴 거면 GG 마지널이에요. 요거 이렇게 쓸까요? GG extra에 GG 마지널. 예, 요거 그릴 거고, figure 1. 예, 요거 F1을 그릴 거고, 그 다음에 타입은, 히스토그램. 예, 히스토그램을 여기다 그려 놓을 거예요. 히스토그램 그릴 거고, margins라고 하는 거는 이제 X축 할 거냐, Y축 할 거냐. 저는 이제 양쪽으로 보스라고 할게요. 보스를 하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X축하고 Y축에, X축에 마이스 per 갤런이 있고, Y축에 이제 지금 프라이스가 지금 이렇게 있죠. X축, Y축 프라이스가 이렇게 있고, 요거 3%가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이거는, 히스토그램이 지금 그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가격의 프라이스 히스토그램, 그리고 이쪽에는, 마이스 per 갤런의 히스토그램.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제 시각적으로도, 뭐 상당히 좋죠. 상당히 지금, 두 개의 그래프를 지금 합성해서 그린 거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호관계하고 각 변수의 히스토그램하고 이제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림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한번 그려봤고요. 요건 유사한 그래프인데 히스토그램 말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식으로 이거를 지형을 러그라고 하는데 러그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러그를 그래서 다시 오토고요. 그 다음에 GG 플러스에 X자X에 X는 마이스 per 갤런에 Y는 프라이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원 포인트를 해서 이걸 그리고 사이즈는 3으로 할까? 3.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오메트리 러그를 깔려주는 거예요. 러그를.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하고 네. 아까하고 약간 비슷한데 지금 그 스캐터그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분포가 이렇게 러그라고 하는 건 양탄자인데 여기에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마이스 per 갤런이 사실은 요 관측치만큼 나오지 않는 게 겹쳐 있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흐트러주면은 더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면 되냐면 이제 포지션을 디터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아까 그림하고 비슷한데 이제 똑같은 자리에서 좀 약간 흔들려가지고 겹치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데 관측치들이 좀 더 많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굉장히 인포머티브하죠.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수정을 좀 해보면은 예컨대 컬러를 뭘로 할까요? 저는 스틸 블루니까 스틸 블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한번 해볼까? 알파는 3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사실은. 예, 괜찮고 그 다음에 사이즈 조금 더 키워볼까요? 사이즈를 뭐 1.5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보면은 뭐 아주 좋진 않네요. 다시 조금 줄여볼까요? 1.8 네, 뭐 이 정도 되니까 굉장히 뭐 볼만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약간 정리 비스무리한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그,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데이터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래서, 서머리 스태티스 받고, 그 다음에 서머리 스태티스에 기초해서, 그, 그 분포를 한번 예측 한번 해봤고, 그 일변수 분포의 경우에는 우리가 히스토그램 혹은 이제 그 density, 밀도함수를 그려가지고, 그 분포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경제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특별히 그 로그노머 분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험프, 그러니까 혹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분포하는 이 로그노멀, 더 정확하게는 로그 변환했을 때 정기분포와 비슷하게 되는, 뭐 정확하게는 정기분포가 돼야 되는 건데, 뭐 실제 데이터가 사실 뭐 정기분포 그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그를 취했을 때 정기분포와 유사해지는 분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계에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분포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과관계나 혹은 이제 나중에 forecasting, 머신 러닝이나 뭐 딥러닝이나 이용해서 우리 forecasting 하게 됐을 때 그 forecasting 하게 되는 적합도 높이려고 하면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스캐터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꼭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살펴봐야 돼,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단계가 바로 2단계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려서 분포 살펴보고,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들, 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살펴보고, 저도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들이 이제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봐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도메인 날리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학이죠. 경제학이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들 간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코딩 배우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분석이 어려워요. 추가적인 분석이 어렵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 이론이 가이드해주는 예컨대 뭐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컨대 뭐 그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과 가구의 소비가 어때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그 이론들이 그 예측해주는 관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면 할수록 필요한 게 사실 이론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론을 등한시한다 그러면 사실은 데이터 가지고 할 게 없어요. 데이터는 그 자체는 어떤 얘기도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론의 기초에서 이 중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예측을 하고, 그걸 이제 우리 가설을 세운다, 혹은 뭐 모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모형의 기초에서 그 관계들을 이제 검증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모형 추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모형을 우리 테스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모형의 기초에서 포캐스팅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유추하려고 하는 것이고,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지나는 과정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연구 혹은 분석의 출발점은 바로 상관관계가 된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을 열심히 봐야 된다. 열심히. 이 정도면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이제 아래 이제 기본적인 그래머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시각화하는 방법 살펴봤고, 그 다음에 기초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 탐색적인 분석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모형을 좀 할 거예요. 특별하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회귀 분석을 할 거예요. 회귀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분석 툴이에요. 경제학뿐만 아니고 통계학에서도 회귀 분석이 굉장히 기초가 되는 분석 툴이고요.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회귀 분석이 우리 데이터 분석의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하부에 속하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회계 분석의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우리 회계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기초해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